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주식 진짜 팔았다라는 뉴스인데요. 맹진규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8일 스톡 옵션을 행사해 테슬라 보통주 215만 4,572주를 취득한 뒤 93만 4천 주를 팔았다. 이어 9일과 10일에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약 356만 주를 처분했다. 머스크는 여전히 1억 6,600만 주가 넘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8일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것은 스톡 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9월 중순 스톡 옵션 행사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미국 상장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미리 매각 계획을 알려야 한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것은 소득세 5억 9천만 달러를 납부하기 위해 스톡 옵션을 행사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머니에스 정진영 기자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한 채만 단독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졌다. 납세 의무자가 법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6억 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 과세표준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6% 등 각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으로 한다. 이같이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율이 사실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고령의 나이로 장기간 보유했다면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인정돼 굳이 배우자와 명의를 분산할 필요가 없다. 단독 명의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일단 취득세가 발생한다. 또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도 발생한다.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1주택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종부세는 인별과세돼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각각 한 채씩 보유하는 것이 낮은 종부세율이 적용돼 종부세가 낮아진다.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각 또는 증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경 매거진 최은석 기자입니다. 퀀텀 점프 앞둔 현대중공업 그룹 건설기계 부문이라고 하네요. 현대건설기계는 올 들어 3분기까지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등 중남미 지역에서 건설장비 2,179대, 지게차 659대 등 총 2,838대를 팔았다.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 1,300여 대를 포함하면 올해 총 4,138대를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출 기준으로 3억 달러, 약 3,500억 원이 넘는다. 건설 장비 시장의 최대 호황기였던 2011년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기계는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생산 거점인 브라질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왔다. 연간 굴착기 2,000대, 휠로우 500대 등 총 2,500대의 건설장비 생산 능력을 갖춘 상태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중남미 지역에서 판매할 예정인 건설장비가 3,220대 중 약 63%인 2,015대를 브라질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다. 운반에 따른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지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현대건설기계는 브라질 법인을 중남미 시장 공략의 핵심 교두보로 삼고 시장 장악력을 더욱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는 현지 영업망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콜롬비아, 칠레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카리브 해의 도서국가부터 남극 대륙까지 중남미 국가의 99.7%를 잠재 고객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들어 멕시코 내 3개 업체를 신규 딜러로 추가 발굴했다. 또한 페루의 광산 전문 딜러를 영입하는 등 영업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지난 7월 브라질산 중남미 굴착기 누적 판매 대수 1000대를 달성하면서 중남미 시장 점유율을 17.2%까지 확대했다. 브라질 중대형 굴착기 부문 점유율 2위 등을 발판 삼아 내년에도 중남미 작업 환경에 특화된 장비와 개발 공급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균의 픽은 바로 이겁니다. 김종우 한경 기자네요. 단독 새 투자 유치 나타난 오늘의 집 기업가치 최대 2조 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많이 사용하시죠? 10일 VC 업계에 따르면 오늘의 집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버킷플레이스는 최근 1000억 원 안팎의 투자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시리즈 D 투자 라운드 성격의 이번 투자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IMM 인베스트 등 기존 주주를 포함해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가치가 최대 2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VC 업계 관계자는 아직 투자 유치 준비 단계라면서도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문을 연 버킷플레이스는 작년 11월 770억 원 규모 시리즈 C 라운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약 8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9월 600억 원 규모 구주거래 당시에는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1조 1000억 원의 몸값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오늘의 집 앱을 통해 전문가들이 올린 다양한 인테리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인테리어 초보자도 편리하게 접근해 등록업체에 견적을 묻고 실측과 시공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집수리 플랫폼 집달을 인수하고 생활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버킷플레이스뿐만 아니라 가구업체와 경쟁 인테리어 관련 스타트업도 지난해 눈에 띄는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IMM PE가 경영권을 인수한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은 2020년 2조 6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1조 6,980억 원 대비 22% 늘어난 규모다.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 스타트업 집닥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6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